천혜의 자연, 아름다운 노을, 다양한 먹거리와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우리에게 가까운 유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 연해주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자리한 이곳, 지금 보이는 기념비는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한인이주는 1860년대 초 두만강 인근 지역으로 시작되었고 1870년대에 군항 건설 및 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은 일자리가 많은 이곳 개청리에서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에 의해 더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였고 항일민족 운동가들 또한 이곳으로 망명하여 개청리를 연해주 독립운동 기지로 삼아 활동하였다. 개청리 구안촌이 러시아 당국으로 인해 철거된 후 개청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모인 한인들은 새로운 신, 한인한, 촌락촌, 새로운 한인마을이라는 뜻의 신안촌을 조성했다. 신안촌은 한인사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1911년 한일합방 반대 시위운동이 이곳에서 전개되었으며 권업회와 권업신문사,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곳 신안촌에서 조직되었다. 또한 한민학교가 건립되었으며 한인신보사, 대한민국 의회 및 노인동맹단 등이 설립되었다. 권업회 회장으로는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최재형 선생이 있었고 부회장에는 의병운동의 중심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를 창설한 이동희 선생도 연해주의 독립운동가 중 하나였다. 성제 이동휘는 국내 및 북간도에서 활동하다 1914년 만주와 러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191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제러한인 최초의 무장부대인 한인저규대를 조직하였고 1919년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그의 발자취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에 잘 새겨져 있다. 2020년 9월 블라디보스톡시 옥차브리스카야 20번지에 이동희 선생과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설립되었다. 연해주에서 흘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를 기억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뜻깊은 기념비가 설립된 것이다. 비에르바예레츠카 기차역은 신안촌에 거주했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역이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기로 결정한다. 그 이유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유사하여 간첩 색출이 어렵고 간첩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었다. 1937년 9월 9일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먼저 강제이주 열차에 실렸고 우리 민족의 강제이주는 같은 해 12월 말까지 이어졌다.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한인 17만 명이 화물칸에 실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40일 동안 이동했고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여건을 이기지 못한 약 2만 명이 시신이 되어 철길에 버려져야 했다. 이때 연해주 의병부대를 이끌며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과 그의 가족 또한 강제이주를 면치 못하였다. 신안촌의 재건을 통해 한민족의 부흥을 꿈꾸던 한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집결되었던 곳이 바로 비에르바예레츠카 역이다.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이곳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과 함께 이곳은 50만 고려인들의 영원한 고향이다.
고려인 강제 이주 140주년을 맞이했던 2004년, 우수리스크 시내 중심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인 이주민 신분으로 살았던 만큼 이곳 고려인 문화센터에서도 한인의 독립운동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17만 고려인의 정체성을 지켜준 곳이다. 이곳에는 연해주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들이 건립되어 있다. 홍범도 장군은 정의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의병대를 조직해 일제 군대를 섬멸했다. 거세진 일제의 탄압으로 홍범도 장군은 1909년 연해주로 넘어와 의병들을 소집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무장 항일 투쟁 운동을 시작하였다. 독립군 최대의 승전으로 불리는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다. 장군은 의암 유인석과 함께 13도 의군에 참여하였고 항일 단체들의 통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부총재가 되었으며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했다. 소련군의 독립군 제약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벌어진 자유시 참변 이후 러시아 내 독립군단은 각자 다른 노선으로 흩어졌고 이로 인해 홍범도 장군도 항일 무장투쟁의 꿈을 간직한 채 연해주 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한인 동포들의 권익보호에 힘썼다.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 이주해 생활하였으며 광복을 2년 앞두고 1943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서 향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은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꼭 고국에 데려가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오늘날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되며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다. 연해주에서 거주하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의 수는 17만이다. 1950년대 스탈린 사망 이후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귀환한 강제 이주 고려인 2세인 박니나 미르노브나 씨를 만났다. 박니나 씨는 1950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2세로 그의 부모는 강제 이주 고려인 1세대다. Родилась 13 января 1950 года в Казахстане. Казахстане. Ага. А когда возвращали из Казахстана? Из Казахстана сюда Да. мы приехали в 1992 году. Летом. Знаете генерал Хунбомду? А? Хунбомду. Хунбомду? Конечно, знаем. Хунбомду это революционер, корейский революционер. В городе Кызылорде есть даже 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Хонбомду мой двоюродный брат. брат, да. Это пригласили. Да, садись сюда и рассказывай. Рассказывай. Да. И кажется, его могила и памятник там. Да, в Кызылорде. В Кызылорде памятник. Про Хонбомду я хорошо знаю. Потому что нам рассказывали. Это революционер такой, ему памятник в Кызылорде. Ну, меня в августа в этом году. Ага. Останки Хунбомду передали. Переда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да? Поэтому мы хотели спросить, как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передаче там? Мы ободряем. Там ему лучше будет, наверное. Мы за. Я, например, за. Пусть. Все равн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людям, 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так мы живем. 의병장으로 활동한 유인석과 연해주와의 인연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종의 퇴위와 정미 7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유인석은 연해주 망명을 결심하고 1908년 7월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이상설, 이범윤 등과 함께 분산된 항일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1910년 6월 연해주 의병 세력의 통합체인 13도 의군이 결성되었다. 도 총재로 추대된 유인석은 그 즉위로 하여금 1895년 의병항전을 개시한 이래 집요하게 전개해온 항일투쟁의 공훈을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62년 의병장 유인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앞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190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기차에 조국 독립의 열망을 가득 품은 독립운동가가 몸을 싣고 하얼빈으로 향한다. 목적은 일본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 그의 이름은 안중근이다. 기차에 오르기 전 그는 크라스키노 연추 지역에서 동지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하여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였다. 그의 맹세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현재 크라스키노 지역에 세워진 동의단지 기념비를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안중근이 활동했던 1910년대의 연해주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만큼 항일 독립투쟁의 중심지였지만 그만큼 일본군의 위협 또한 각지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숨은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재형 선생이다. 우수리스크시에는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참변으로 순국하기 전 거주했던 고택이 남아있다. 최재형, 최표트르 시메노비치.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출세하고 가장 많은 공헌을 남긴 대표적인 지도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연해주에서 자란 그는 선원 생활과 군 납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일궜고 그 부를 자신보다 어려운 한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최재형 선생은 1908년 이범윤, 이휘종, 안중근 등과 함께 항일 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하였다. 항일 의병 활동 자금으로 거금을 내놓고 의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러시아 최신식 무기로 무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1908년 항일신문사인 대동공보를 창간, 1911년 항일운동단체 권업회를 발기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희생했다. 그의 업적 중 손꼽을 만한 조력은 바로 안중근과의 협력이었다. 그는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모의하고 거사를 앞둔 안중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함께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안중근이 저격 후 붙잡힐 것을 대비하여 러시아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거사 장소를 하얼빈으로 정한 것도 바로 최재형이다. 17만 고려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최재형의 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2019년 그의 고택은 내부 수리를 거쳐 생가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우리에게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익숙한 보제 이상설 선생은 만주, 연해주, 유럽, 미주 일대를 넘나들며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선생은 1907년 광무 황제의 특사로 이준,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에 파견되지만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해주로 돌아와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1911년 권업회에 참여하여 한인사회를 이끌었으며 1914년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하여 국외에서 최초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웠다. 독립운동 중 병약해져 우수리스크에서 요양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917년 순국하였다. 2001년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우수리스크 솔빈강에 이상설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임종을 지킨 동지들에게 조국 광복을 이룩하지 못했으니 자신의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워 그 죄를 바다에 날려버리라 당부한 선생의 확고한 뜻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한인들은 매주 토요일 이상설 유허비 부지를 청소한다. 햇살 맑은 토요일, 유허지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거지 청소 이런 환경 뭐 미화 활동을 시작하셨는지. 영농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2017년도 되면서부터 매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출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4번 이렇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2개 기업씩 해서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작년 8월 15일 날 저희가 그 여기 이상설 유어지 돌봄이 조직을 해가지고 한 20여 명 회원들이 모여졌습니다. 고려인들하고 우리 진출 기업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후세대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것을 보답하는 길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일 것이다. 고려인 박리나 할머니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 모두의 안녕이다.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기에. 광활한 러시아 연해주 땅, 많은 독립 투사들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들의 헌신이 녹아 있는 연해주의 푸르른 관목숲들이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애국 정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애국 정신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들 또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